기본적으로는 합의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합의를 안 하자니 상대방이 고소하면 나는 경찰 조사 받을 거고 어떤 검사, 어떤 판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내가 유죄 판결을 받는 거 아닌가? 라는 걱정이 뒤따르기도 합니다. 바로 이럴 때 변호사를 선임하셔야 되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형사전문 변호사 용성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성범죄 가해자로 지목된 경우에 피해자와 합의는 어떻게 해야 되나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요, 블라인드란 어플이라든가 카카오톡 오픈 채팅 아니면 소개팅 어플을 통해서 만난 이성과 소위 원나잇을 한 다음에 상대방으로부터 고소하겠다라는 연락을 받으신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가장 큰 고민에 빠지는 경우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저쪽에서 연락 와서 나 그때 준강간 당했었고 내가 이거 고소하려고 하는데 고소 아직 안 했으니까 지금 너의 잘못을 인정하고 합의를 하면 내가 고소하지 않을게 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저희한테 합의하는 게 좋습니까? 합의 안 하는 게 좋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소 전에 합의하자 라고 연락이 오는 경우에 어떻게 하면 좋은지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을 크게 두 가지 경우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본인의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런 경우에는 혐의가 인정될 것 같다 라고 하는 경우겠죠. 그런 경우에는요, 당연히 상대방과 합의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요, 합의 이후에 고소가 들어오는 경우에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쪽에서 합의하면 내가 고소 안 할게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런 다음에 합의할게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거를 증거로 해가지고 오히려 고소를 하는 경우가 분명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요, 크게 두 가지 포인트를 줘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다소 과한 합의금을 요구하더라도 합의금 주고 합의하는 게 유리합니다. 이거 사실은 변호사가 잘 설명드리지 않는 건데 왜 그런지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나는 합의금으로 한 4, 5천만 원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상대방이 한 8천만 원 정도,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거의 2배나 되는 합의금 요구를 합니다. 상대방은 합의금에 있어서 낮출 의사가 전혀 없다, 이 금액 아니면 고소를 하겠다 라고 하는 경우입니다. 저라고 한다면요, 그냥 그 금액 주고 합의하시라 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고소당하잖아요. 어차피 변호사 선임료로 1, 2천만 원 쓰셔야 돼요. 합의금으로 4천만 원 줘야지 생각했었는데 어차피 1, 2천만 원 늘어나기 때문에 6천만 원 되나 8천만 원 비용쓰나 비용 지출에 있어서 크게 차이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내가 이미 고소를 당하잖아요. 그러면 형사처벌이 될 때까지 기간이 1년 정도 걸리는데 1년 동안 내가 받게 되는 심적 압박감, 이런 것들은 정말 이루 헤아릴 수 없겠죠. 그리고 성범죄 사건의 경우에는 설령 합의를 한다 하더라도 이게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형사처벌까지 이어집니다. 그러면 최소한 벌금, 집행유예가 나올 건데 그거 자체가 나에게 전과로 남게 되고 취업 제한이라든가 신상정보 공개와 같은 부가적인 처분까지도 뒤따를 수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나의 혐의를 인정하고 있다 라고 한다면요, 상대방이 다소 과한 합의금을 요구한다 하더라도 고소 전에 합의를 최대한 빨리 하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합의 이후에도 고소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집어넣어야 되는 문구가 뭐냐면요, 합의금을 지급받은 다음에도 이 합의 약속을 어기고 고소를 하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합의금의 2배를 위약금으로 지급한다 라는 문구를 반드시 집어넣어야 합의한 이후에도 상대방 측에서 고소하는 불상사를 막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겠죠. 아주 간단합니다. 합의하면 안 되고 합의의 여지조차 주면 안 됩니다. 이렇게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애매한 경우겠지요. 보는 입장에 따라서 누구는 유죄로 볼 것 같기도 하고 누구는 무혐의로 볼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애매한 상황입니다. 사실 변호사를 선임하는 대부분의 경우가 이런 상황에 해당하겠죠.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 라고 한다면 수사기관은요, 기본적으로 유죄 심정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너가 그렇게 떳떳하면 합의할 이유가 없잖아. 합의했다라는 건 너의 잘못을 인정하는 거 아니야? 라고 보는 게 일반적인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합의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합의를 안 하자니 상대방이 고소하면 나는 경찰 조사 받을 거고 어떤 검사, 어떤 판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내가 유죄 판결을 받는 거 아닌가? 라는 걱정이 뒤따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합의하자니 아까 다시 도돌이표로 돌아가서 내 범죄를 인정하는 것처럼 비춰질 수도 있고, 이런 꼬리에 꼬리를 무는 염려들이 옵니다. 바로 이럴 때 변호사를 선임하셔야 되는 겁니다. 변호사랑 해야 될 게 크게 한 3가지 정도가 됩니다. 첫 번째는요, 성범죄 사건 처리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서요, 이게 애매한 사건이긴 한데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더 크냐,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더 크냐 라는 걸 판단을 해야 됩니다. 상대방이 뭐라고 주장하고 있는지, 나의 의견은 어떠한지, 상대방은 어떤 증거를 갖고 있을 걸로 보이는지, 나는 어떤 증거를 갖고 있는 걸로
걸로 보이는지,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 무혐의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에 대한 가능성을 먼저 점쳐봐야겠지요. 두 번째, 만약에 혐의가 인정될 확률이 더 크다라고 한다면요, 합의를 하는 게 좋은데 이때는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요, 합의서에 나의 잘못을 인정한다, 반성한다 라는 문구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문구보다는요, 서로 간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고 우리가 위로금 명목으로 얼마를 지급한다 라는 문구를 작성하셔야 됩니다. 또 다른 하나는요, 합의 이후에 고소하는 경우에는 위약금으로 2배를 지급한다. 아까 저희가 말씀드린 문구를 집어넣는 게 좋습니다.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확률이 크다라고 한다면요, 합의하지 마세요 라고 말하는 변호사가 있는데 저는 사실은 그거 잘못된 접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요, 성범죄 사건은 고소가 들어오면 최종적으로 무혐의를 받는다 하더라도요, 그 기간 동안 의뢰인이 받게 되는 정신적인 압박과 지출해야 되는 법률 비용이 너무나 큽니다. 설령 이게 무혐의로 종결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라고 하더라도요, 합의는 하되 우리의 협상력이 훨씬 높다는 점을 기억을 해서 합의금을 줄여나가는 쪽으로 합의를 해나가야지, 이거는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합의하지 마세요, 이거는 잘못된 접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범죄 피해를 주장하면서 합의하자는 연락을 받으면요, 사람이 멘붕이 옵니다. 이럴 때 현 상황을 가장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변호사를 찾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합의하는 게 좋은지 합의하지 않는 게 좋은지 명확하게 길을 제시해 줄 수 있는 변호사를 꼭 찾으시길 바라고요. 합의를 한다면 어떤 문구를 조심을 해야 되는지, 합의한다고 했을 때 나의 협상력이 높은지 낮은지, 상대방이 제시하는 합의금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고 합의하는 게 유리한지, 아니면 나의 협상력이 조금 높으니 합의금을 조율해 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사건 조기에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